85만원 더 비싼데요. 우리는 뭐가 들어갔길래 이 85만원이 더 비싼 건지 알아보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기아에서 캐스퍼에게 대응하기 위해 베스트 셀렉션 내놓았죠.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일단 기본 등급의 옵션 구성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의 기본 등급은 스탠다드 등급입니다. 1355만원이고요. 76마력에 9.7kg 포스미터에 토크를 가진 1.0 카파 엔진입니다. 1.0 엔진으로 충분할까 싶지만 실제로 몰아보면 시내에서 타고 다니기엔 문제 없습니다. 변속기는 4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수동 변속기는 아예 제공하지 않고요. 깡통이라고 해도 후방 주차 센서는 기본으로 달아줍니다. 휠이 14인치 깡통 스틸인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실제로 보면 엄청 못생겼어요. 이거 가리려고 휠 커버 달리긴 하는데 그래도 못생김이 가려지진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전동으로도 접히고 미러 각도도 전동으로 조절되긴 하지만 문 잠그면 자동으로 접히는 오토 폴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동 끌 때마다 같이 접어줘야 해서 귀찮긴 해요.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에 3.5인치 흑백 액정이 달려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이 적응만 되면 바늘 계기판에 비해 속도 보기엔 더 편하긴 해요. 컨버세이션 미러는 실내를 보여주는 광각 룸미러입니다. 카니발 같은 미니밴에 달리는 옵션인데 레이에 달렸다는 건 그만큼 레이가 실내 공간에 진심이라는 뜻이죠. 대용량 루프 콘솔은 천장 쪽에 추가 수납 공간이 달리는 건데요. 이게 원래 트럭에나 달리는 건데 레이에도 달리다니 좀 신기하죠. 하지만 깡통인지라 시트 재질은 직물입니다. 대신 뒷좌석은 수납의 레이답게 앞으로 폴딩이 되고요. 차키는 스마트 키가 아닙니다. 매번 가방에서 키 찾아서 버튼 눌러 문 열고 키 꽂아서 시동 걸어야 돼요. 스티어링은 위아래 높이 조절만 되고 앞뒤 깊이는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좀 애매해요. 스티어링이 멀어서 시트를 당기면 다리가 너무 좁고 다리가 좁아서 시트를 뒤로 밀면 스티어링이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레이 사실 분들은 꼭 시승해보시고 이 차가 자신의 신체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에어컨은 매뉴얼 에어컨입니다. 온도 설정, 풍량 설정, 운전자가 다이얼 돌려가며 해줘야 돼요. 전 좌석의 창문은 전동 버튼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대신 한번 당겨서 자동으로 올라오는 원터치 업다운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USB 충전 포트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대신 시거잭에 꽂아 쓰는 USB 충전기를 주고요. 오디오 데크는 USB도 되고 블루투스도 되긴 하지만 생긴 게 좀 많이 못생겼습니다. 스피커도 4개뿐이라 음악을 빵빵하게 좋은 음질로 듣는다는 개념은 잊어야 할 것 같아요. 대신 스티어링에 오디오 컨트롤러가 달려서 음량 조절이나 다음 곡 넘기기, 전화 받기 같은 기본적인 건 다 제공합니다. 이제 여기서 120만원 더 주면 1475만원의 프레스티지인데요. 뭐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알아봐야겠죠. 못생겼던 깡통 휠이 14인치의 알로이 휠로 바뀝니다. 이 정도는 돼야 좀 봐줄만 하죠. 사이드 미러에는 LED 방향 지시등이 달리고요. 스티어링은 우레탄 재질에서 가죽으로 바뀌면서 열선 기능도 추가됩니다. 겨울철 손 시려울 일이 없어지죠. 전 좌석의 시트의 재질이 가죽으로 바뀝니다.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직물에 비해 오염이 적어서 좋고요. 앞좌석 시트엔 열선이 적용됩니다. 뒷좌석 시트의 폴딩 기능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6대4로 분할하여 접을 수 있기 때문에 3명이서 타고 다니기에는 충분하죠. 스탠다드에선 안 되었던 운전석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사실 스탠다드가 말이 안 되긴 했어요. 아무리 깡통이라도 그렇지 시트 높이를 조절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자동차 키도 스마트 키로 바뀌니 가방에서 열쇠 꺼낼 필요 없고 시동도 버튼 눌러서 걸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2022년형의 하이라이트인 베스트 셀렉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1560만원으로 프레스티지 등급보다 85만원 더 비싼데요. 우리는 뭐가 들어갔길래 이 85만원이 더 비싼 건지 알아보면 되겠죠. 일단 60만원 상당의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으로 들어옵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에는 내비게이션이 내장되어 있진 않지만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다? 네, 맞습니다.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을 미러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거기에 후방 카메라도 같이 들어와 주니 싸제로 내비게이션 매립 작업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8인치 디스플레이가 베스트 셀렉션에 들어와서 좋은 점은 원래 베스트 셀렉션이 있기 전에 프레스티지 등급에선 8인치 디스플레이를 돈 주고도 추가할 수 없었습니다.
센터페시아에 액정을 넣으려면 무조건 울며 겨자 먹기로 110만원짜리 8인치 내비게이션을 추가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낭낭하게 기본으로 적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만원 상당의 15인치 전면 가공 휠과 15인치 타이어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일반 알로이 휠에 비해서 투톤 디자인이라 확실히 더 이쁘긴 해요. 자, 이제까지 보면 프레스티지 기본에 20만원 상당의 15인치 휠, 60만원 상당의 8인치 디스플레이만 해도 이미 1555만원이죠. 그런데 베스트 셀렉션이 1580만원이니까 남은 25만원의 갭에는 어떤 옵션이 들어갔는지 알아보고 그게 해자다 싶으면 베스트 셀렉션은 개꿀 등급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옵션이 별론데 싶으면 이제 창렬인 거죠. 한번 쭉 보겠습니다. 뒷차의 하이빔에 눈부시지 않도록 룸미러는 전자식으로 적용됩니다. 그와 함께 하이패스가 같이 들어와 주죠. 기아차에서 하이패스 룸미러 가격이 대략 25만원 정도 하는 걸 보면 이미 베스트 셀렉션은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서랍처럼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고급형 센터 콘솔, 뒷좌석 사람들을 위한 열선 시트, 운전석 창문을 원터치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까지 추가됩니다. 이 정도면 프레스티지에서 85만원 더 주고 베스트 셀렉션 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조건 베스트 셀렉션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1560만원 주고 베스트 셀렉션 사느니 20만원 더 주고 1580만원짜리 시그니처 사는 게 낫지 않냐고요? 네,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스트 셀렉션은 하이패스가 있지만 시그니처는 없습니다. 이거 넣고 싶으면 55만원짜리 컨비니언스 넣어야 되고요. 뒷좌석 열선도 베스트 셀렉션은 기본이지만 시그니처는 55만원짜리 컨비니언스 넣어야 됩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도 오직 베스트 셀렉션에만 있죠. 시그니처는 8인치 디스플레이 넣을 수 없습니다. 오직 110만원짜리 8인치 내비게이션을 추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후방 카메라도 베스트 셀렉션은 있지만 시그니처는 110만원짜리 8인치 내비 넣어야 됩니다. 운전석 윈도우 오토 업다운 스위치도 베스트 셀렉션은 기본이지만 시그니처는 55만원짜리 컨비니언스 넣어야 됩니다. 대신 시그니처가 앞서는 게 있다면 드라이브 와이즈가 기본이라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베스트 셀렉션은 순전히 운전자의 감각으로 긴급 제동해야 되죠. 계기판의 정보창도 시그니처는 4.2인치 컬러 LCD지만 베스트 셀렉션은 3.5인치 흑백 액정입니다. 그 외에도 베스트 셀렉션에서 추가할 수 없는 옵션을 보자면 풀 오토 에어컨, 운전석 전동 허리 지지대, 오렌지 포인트 인테리어, 각종 수납 공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다 부질없어, 아무 의미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맞습니다. 이번 2022년형의 레이는 그냥 베스트 셀렉션 사시면 됩니다. 이로써 가격표 분석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